국민의힘 김현기 청주시 의회 의장이 공식 석상에서 대통령 이름을 소재로 농담을 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 의장은 자신이 경솔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회원제 창고형 매장인 코스트코가 청주 밀레니엄타운에 들어섭니다. 800억 원을 들여 충청권에서 가장 큰 매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36억 원을 들여 청풍교다리에 정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데 누가 이용하느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국민의힘 김현기 청주시 의회 의장이 최근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송 참사 2주기 추모 기간에 김영한 지사와 음주 모임을 한 사진으로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 공식 석상에서 축사를 하다 이재명 진천군 의회 의장에게 이름이 좋지 않다고 농담을 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개청식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청주시 의장은 73년 만에 독립청사 개청을 축하한다며 축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참석한 시군의회 의장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과 이름이 같은 이재명 진천군의회 의장에 대해 이름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옥천의 추복성 의장님, 증평의 조윤성 의장님, 또 이름은 별로 좋지 않는 진천의 이재명 의장님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해서 더욱더 이 자리가 빛나는 것 같습니다. 청주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공식 석상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현직 대통령 이름을 희화화하며 조롱성 인사말을 던진 것이 청주시의회 수장의 언어이냐면서 부적절함을 넘어 대통령과 진천군 의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 의장이 지난 7월 오송 참사 2주기 추모 기간에 김영한 지사와 음주 모임을 해 논란이 됐던 일도 다시 소환됐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외면했던 사람이 이번엔 공적 의전에서 최소한의 품격조차 저버렸다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박진희 충북도의원도 자신의 SNS에 사적인 술자리도 아니고 도의회 개청식에 와서 그걸 농담이라고 했냐면서 생각할수록 불쾌하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결국 김 의장은 서면으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재명 의장과의 친분이 과하게 드러나 의도치 않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유감이라며 앞으로 공적 자리에서 발언에 신중을 기하고 더욱 진중한 태도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깊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공식 석상에서 그렇게 한 거는 내가 경솔한 거는 인정을 해요. 한편 개청식에 참석했던 민주당 박문희 전 충북도 의장은 이양섭 의장이 주는 감사패를 손사래를 치며 거절해 화제가 됐습니다. 박 전 의장은 자신의 SNS에 집행부 견제도 못하는 의회 의장에게 감사패를 받는 게 부끄러워 거절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외국계 창고형 할인 매장인 코스트코가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청주에 매장을 냅니다. 청주 밀레니엄타운에 오는 2028년 들어설 예정인데요. 청주시는 원정 쇼핑으로 인한 소비 유출을 줄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고 또 반면 기존 상권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 밀레니엄타운 부지입니다. 회원제 창고형 유통기업 코스트코가 충북 최초의 매장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청주국제공항, 외곽순환도로와도 가까운 데다 오창나들목과도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코스트코가 이곳에 800억 원을 들여 15,700제곱미터 면적의 매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세 번째, 충청권에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각종 심의와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28년에는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인허가 과정도 저희들이 길게 하면 길게 갈 수 있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주려고 합니다. 청주시는 다른 지역으로 원정 쇼핑을 나갔던 시민들의 불편이 줄고 인구 유입으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농산물 판매와 지역 우수 제품 입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 청주에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지역 중소기업들의 제품이 입점을 하게 됨으로써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나 농업인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입니다.
지역 유통업계는 코스트코 청주 입점으로 청주뿐 아니라 주변 시군의 상권까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1시간 거리에 있는 진천, 음성, 괴산, 증평, 보은, 청주를 비롯해서 우리 지역 상권이 또 침체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상생협약을 통해 전통시장 물품 판매 행사와 공동 마케팅 지원, 지역민 우선 채용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충청북도에 오는 8일까지 자료 415건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행안위는 오는 10일 기관 보고에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 또 윤익은 전 경찰청장 등 5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13개 기관에 1936건의 자료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김영환 지사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의회가 다음 달 해외 연수 일정을 공개하자 한 시민단체가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오늘 성명을 통해 항공료 부풀리기 등으로 감사 의뢰 대상에 올라있는 청주시의회가 또다시 2건의 해외 연수를 강행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부산과 익산 등의 다른 지방의회는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자 스스로 해외 연수를 취소했다며 청주시의회는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철거 위기에 놓였던 제천 청풍교를 충청북도가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6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으로 낡은 교량이 호수 위 정원으로 변신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이승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철거 운명에서 재활용으로 돌아선 제천 청풍교. 김영환 지사의 발언 이후 2년 6개월 만에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충청북도는 36억을 들여 청풍교를 호수 위 다리 정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름은 청풍호 브릿지 가든. 안전 펜스와 스카이워크, 파고라 등을 설치해 내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예산에 13억을 반영해 꽃과 나무를 심고 실내 정원을 만들 방침입니다. 청풍교가 존치되어야 청풍호반의 동과 서를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으며 바로 이 점이 이번 업사이클링 사업의 핵심입니다. 예산 지원과 관리 주체는 모두 충청북도입니다. 이미 추가 경정 예산에 23억을 편성했고 이달 안으로 도의회를 통과하면 바로 설계와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김영환 지사가 아이디어를 냈던 교량 하부 공간 활용이나 다리 위 식음료 판매 등은 제외됐습니다. 제천시는 청풍교와 맞닿은 둘레길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청풍교를 중심으로 만남의 광장과 청풍문화재 단지, 망월산 등을 잇는 6.1km의 청풍명월 4개 구간입니다. 108억을 들여 오는 2032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청풍호반을 제천시 대표 생태 관광지로 조성하는 한편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여 전국적인 명소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예산 확보나 토지 소유주, 수자원 공사 등과의 협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강바람이 센 청풍교의 기상 상황에 구조물 안전 등이 우려되고 태양과 추위를 피할 수 없는 여름, 겨울에 이용할 사람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 300m를 걸어가는 동안 이 계절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시다시피 정원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조경, 인공물이 많이 가미된 조경이다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19억을 들인 보강 공사 끝에 안전은 확보됐고 활용 계획도 구체화됐습니다. 그러나 탑다운 방식으로 나온 아이디어가 지역 명소로 이어질지 영속성에 대한 우려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매각을 두고 여야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졸속 매각이라며 시외버스 터미널 민간 매각 계획안을 또다시 보류했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청주시 의원들은 터미널 매각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오는 4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인 이범석 청주시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터미널 현대화 사업의 필수 절차도 아닌 시민 공청회를 요구한 것은 발목 잡기라고 반발했습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가 오송 국가산업단지에 K바이오스퀘어를 조속히 조성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에서 충북이 요구한 오송 국가산단 사업을 제외하고 영호남 지역만 포함했다며 새 정부가 내각 인사에 이어 특화 전략 산업까지 충북을 외면한다면 도민들이 분노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카이스트 바이오 캠퍼스와 임상연구병원 등 K바이오스퀘어 조성을 위해 연내 예타 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정 단지를 중심으로 학령 인구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같은 지역 안에서도 과밀학급인 큰 학교와 학생 수가 적은 작은 학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들은 최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신병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교생이 30여 명에 불과한 청주 외곽의 농촌 초등학교입니다. 학교 텃밭에서 학생들이 염색에 쓰기 위해 키운 쪽과 메리골드 비트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학생뿐 아니라 인근 도심 초등학교의 학생들도 지난 4월부터 함께 심고 키웠습니다. 처음에 어색했던 것도 잠시 친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같이 간식도 먹고 게임도 하고 그러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수확한 재료로 본격적으로 염색하는 법을 배웁니다. 먼저 염색물을 만들고 준비한 천을 물들여 손수건을 만듭니다. 도심학교 학생들은 전교생이 1000명에 육박해 실험과 체험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학교 텃밭을 활용한 수업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텃밭이 없는데 여기는 텃밭이 있어서 수학도 하고 염색도 하고 해서 재밌었어요. 두 학교는 환경생태 수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숲 레포츠 활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촌과 도심으로 나뉘지만 미호강을 사이에 두고 10km도 떨어져 있지 않아 오가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일 가까운 학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여건은 지금 오고 가는데 한 편도로 20분 정도이거든요. 충북교육청은 청주, 충주, 진천의 7개 학교를 대상으로 큰 학교, 작은 학교 공동교육과정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37학급 이상의 큰 학교와 12학급 이하의 작은 학교가 교류하며 생태환경, 인공지능, 문화예술 등 실습 위주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생이 줄어 여유가 생긴 작은 학교의 교육시설을 큰 학교가 함께 활용하고 작은 학교는 학생 수가 부족해 어려운 또래 협력 학습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의 전문성도 키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는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며 전문성을 키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청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근 교육 재정은 악화되고 쓸 곳은 늘고 있어 큰 학교와 작은 학교가 교육 인프라를 공유하며 상생하는 모델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충북교육청은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청북도 경제부지사에 이복원 기획재정부 법사예산과장이 내정됐습니다. 청주 출신의 이복원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6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획재정부 행정예산과장과 대통령실 인사제도 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편 전임 김수민 정무부지사는 오는 11일 퇴임합니다. 오늘 아침 10시 반쯤 충주시 중앙탄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충주휴게소 앞에서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네, 뉴스데스크 충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